네, 안녕하세요. 저스트 위로 채널의 위로입니다. 첫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목으로 어그로를 심하게 끌었습니다. 네, 제목 그대로 저는 무당,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무당이었다가 사기꾼이 된 악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었던 피해자였습니다. 네, 요즘 별별 콘텐츠들로 유튜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 이제 자기가 당했던 피해 사실로 유튜브를 해보려는 애가 있구나 하면서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혼이며 투병 생활이며 지극히 사적이고 민감한 부분까지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저라고 엄청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네요. 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2년여간의 노예 생활을 스스로 빠져나와서 저한테 피해를 입힌 그 무당을 고소하고 우리나라에서 입증하기 정말 쉽지 않은 종교 관련 사기 피해를 입증해서 그 무당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노예 생활 2년, 그 가해자가 구속되기까지 3년. 거의 5년여간의 힘겨운 싸움 끝에 감옥에 보내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고작 1년 4개월의 실형을 받은 그 악인은 그마저도 이제 끝나서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저 외에도 사람 몇 명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냈는데 정말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형량이 작지만 그마저도 정말 힘겨운 싸움 끝에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네, 당연하지만 제게 그 싸움으로 인해 이득이 남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 손실이 매우 컸습니다. 저 역시도 일반인이 가해자가 현행범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을 고소해서 그 사람의 죄를 입증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 줄 처음 알았으니까요. 네, 경찰에서 검찰 수십 번의 조사를 받고 수만 장의 증거 기록을 제출하고 피해자였어가지고 국선 변호사가 있어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았는데 유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그냥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것을 한번 겪고 나서 제가 당한 피해 사건당 각각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느라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까지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남을 세뇌시켜서 이득을 얻거나 남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소시오패스형 범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서 저는 어딜 가나 멍청이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다 큰 어른이 그 말에 왜 속냐? 때리면 대항해야지 왜 그냥 맞고 있었냐? 뭘 믿고 그렇게 큰 돈을 건넨 것이냐? 지인이든 기관이든 저에게 한 번씩은 꼭 했던 질문들입니다. 가족들에게조차 피해를 당했던 그 가정을 설명하고 왜 당했었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매 순간 자괴감에 미쳐버리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들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 고소를 왜 했냐면요. 온전히 벗어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네가 정신이 나약했던 거 아니냐 하실 분들 계실 거 압니다.
네, 물론 제 정신이 나약했던 것도 맞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나에게 다가온 악을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 누구한테나 상황이 안 좋게 맞아떨어진다면 말이죠. 그만큼 악랄하고 교활하고 교묘한 그 악인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제가 절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구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깊고 깊게 새겨진 세뇌와 두려움을 조금씩 벗어낼 수 있었고 조금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살 수 있으니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뭐가 좋은 일이라고 왜 굳이 예전 피해 사실을 이렇게 까발리며 유튜브를 시작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인생은 조금 조용하고 예전보다 정말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벗어나고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악인의 출소날이 다가오며 괜시리 불안해지고 이유 없이 초조해지는 저의 마음 상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저 스스로는 알고 있던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악을 잠시 잡아두었을 뿐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되는 그 순간까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오히려 판사에게 수사기관이 자신을 억압했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 악인은 짧은 형기를 마치면 다시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낳는 범죄를 저지르며 살 것이고 그리고 제 인생 수습하느라 알면서도 외면했던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악인이 구속되면 저처럼 고소를 하지는 못했어도 피해를 봤던 피해자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아니란 생각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세뇌에 깊이 빠져 있고 악인으로 인해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빠져나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힘드니까 좋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거든요. 제가 기술을 갖고 있어서 나가서 일을 하면 벌어오는 돈이 컸어가지고 제가 벌어오는 돈이 필요했던 그 악인은 저를 고립시키지는 못했고 나가서 일을 하면서 만났던 좋은 사람들 덕에 제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정말 작은 관심이라도 나눠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저와 같이 심각한 세뇌 상태에 있던 사람은 그 세뇌를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언젠가는 위로가 너무 고파서 스스로 그것이 자신을 종먹는 악인 줄도 모르고 그 속에 갇혀버린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피해 상황에 있거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 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쉽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저는 겪어봤으니까 압니다. 저의 작지만 진심을 다해
전하는 메시지들이 그런 분들께 꼭 닿길 바라면서 저스트 위로, 단지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앞으로 이 채널을 이끌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